좀 이상하죠. 근데 아니 언덕을 달아놨는데 어떻게 소비자가 85불의 이익을 보지? 소비자는 이걸 사면 3년이면 자기가 투자한 걸 뽑잖아요. 그리고 매년 85불 벌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좋죠. 그렇게 되니까 많이 깔릴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그 네스트랩이나 이런 이익을 많이 보겠죠. 처음에 팔 때 30불 이익 보지만 매년 25불씩 버니까. 이게 된 원인이 이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별로 없어요. 왜 이렇게 되는지. 그렇게 된 이유가 미국의 EERS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에피션트 리소스 스탠다드라고 하는 제도인데 제가 이제 에너지 분야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해하게 된 건데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은 2007년도에 에너지법이라는 걸 에너지 안보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나오죠. 조명이나 모터 단열에 전기 절약 시설에 투자를 하면 정부가 아니라 전력회사가 보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ERS 제도인데 2007년도에 그 에너지 인디펜던트 앤 시큐리티 액트라는 법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20년까지 전기 소비의 20% 가스 소비의 15%를 무조건 줄여라 이런 법을 만들고 그 수단으로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리베이트를 주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아까 그 네스트랩을 설치해 놓으면 예를 들면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많이 쓰거든요, 전기를. 근데 그 전기가 에어컨을 쓰는 12시부터 4시까지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네스트랩에다가 세팅을 어떻게 해놓냐면은 아침 전기값이 싼 아침 9시부터 11시까지 에어컨을 미리 틀어놔요. 그리고 12시부터 4시까지 에어컨을 끄게 세팅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그러면 비싼 시간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네스트랩이라고 하는 이 일종의 사물 인터넷이 엄청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거가 잘 확산되면 원자력 발전소를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됩니다. 피크 타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대단한 어떤 제도를 만든 거죠, 미국에서. 제가 이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주장하는데 한국에서 계속 안 하고 있어요. 어쨌든 뭐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런 이제 사물 인터넷이 그런 효과를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어비앤비 혹시 아시죠? 네. 요즘 뜨고 있는 게 바로 쉐어, 공유 경제입니다. 공유 경제. 여기서 보면 과거에는 1조 원의 가치를 만드는 스타트업이 창업자 회사가 1조 원을 만드는데 스타벅스는 32년 걸렸습니다. 근데 링크드인이라고 하는 SNS 아시죠? 기업용 SNS 10년 걸리고 우버는 6년 걸리고 에어비앤비는 5년 걸렸습니다. 1조라는 회사 가치를 창업자가 만든 게. 근데 그 개념이 옛날에는 소셜 미션이었어요. 스타벅스는 소셜 미션. 아주 그 커피숍을 편안한 생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으로 스타벅스가 생겼잖아요. 소셜 미션입니다. 일종의. 근데 마켓플레이스, 소셜 마켓플레이스는 소셜 라이프, 그러니까 SNS 그런 개념이고요. 지금은 소셜 쉐어링이 뜨는 시대가 된 겁니다. 공유 경제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것이 가치를 창조하는 시대가 온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랜스라는 겁니다. 어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있으면 이거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쪼개갖고 나눠서 해줘요. 제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제가 직접 안 하고 우리 아들을 시켜서 하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구상을 하면 폴란드에 있는 사람한테 싸게 고용하고, 그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사람, 제가 스페인하고 이제 포르투갈 사람, 인도 사람을 써봤는데, 어쨌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노는 시간에 돈을 받고 파트타임 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플랫폼이 이랜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탤런트를 공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도 비슷하죠. 자기가 빈 방이 있으면 사람들한테 홍보해갖고 방을 넣어갖고 이제 그 수익을 얻는 거죠. 그리고 여기 여행 다니는 사람도 호텔보다는 이렇게 가정집에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500만 명이 지금 쓰고 있다고 하죠. 1년에. 지금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최근에 그 뜬 회사들 보면 샤오미라는 회사가 46조가 됐습니다. 제가 한 작년 말에 제가 다 준다고 해서 강의했을 때 이때 10조였어요. 불과 몇 달 사이에 30조가 늘어났습니다. 회사 가치가.
그다음에 후보가 41조가 됐습니다. 그때 10조였어요. 제가 서너 달 전에 강의할 때. 이제 제가 최근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다음에 에어비앤비가 10조입니다. 회사 가치가. 이 정도로 새로 창업되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쉽게 보면 이렇습니다.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인류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재산은 집입니다. 집. 근데 집에 아큐판시를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내가 방이 4개 있으면 평균적으로 2.5개밖에 안 쓰는 겁니다. 거의 모든 인류가. 특히 선진국에서. 근데 빈 방 하나를 누군가에게 쓰게 해주면서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집이라고 하는 수조, 수천조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그것이 10%만 올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가치가. 공유 경제를 통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힘이 생기는 거죠. 인간이 갖고 있는 두 번째로 큰 재산이 자동차입니다. 그죠? 근데 자동차를 되게 24시간 중에 몇 시간 쓸 것 같아요, 평균. 어떻게 보세요? 가정용 자동차. 이 시간 중에서 몇 시간을 실제로 쓰냐는 거죠, 자동차를. 응? 한 2시간 정도 씁니다. 선진국 평균. 우리나라도 그래요. 근데 이 우버를 쓰면 3시간, 4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동차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버라는 건 속된 말로 옛날에 나라시 택시라고 자기가 그냥 개인이 자기 차를 갖고 택시 영업을 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거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만들어서 4, 5년 만에, 5년 만에 지금 50조라는 엄청난 가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공유경제죠. 그래서 옛날에는 흔치 않던 현상인데 지금 몇 년 사이에 이 빌리언 달러, 조 단위 스타트업들이 막 뜨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50개가 미국, 중국이 8개, 인도가 4개, 한국이 없어요. 15년 전에는 한국이 이 중에 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샌프란시스코가 20개, 팔로알토가 4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팔로알토 중심으로 반경 50km 안에서 3개의 스타트업의 거의 80%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뉴욕이 5개, 베이징이 북경이 4개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23개, 이커머스가 15개, 컨슈머 인터넷이 4개, 파이낸셜, 핀테크가 6개입니다. 이게 지금 세상을 주도하는 거예요. 우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우버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작동되고 있죠. 자기가 콜택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 길가에서 택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앱을 깔아갖고 자 내가 여기 지금 뭐 신당동인데 그래서 좀 강남역까지 갈 사람 이렇게 또 누르면 근처에 있는 사람이 자기 택시 갖고 바로 나타납니다. 오케이하면 그런 건데 굉장히 좋은 점이 많죠. 간단하게 그 앱에서 한 2번만 탭하면은 그냥 차가 옵니다. 바로 컨펌이 되지. 그 다음에 굉장히 릴라이블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택시기사가 어떤 차를 갖고 있고 그동안 어떤 신용이 있는지를 다 나옵니다. 그리고 크레딧 카드로 바로 결제 끝내요. 아주 훨씬 더 간단하죠. 그리고 승차 거부 같은 거 없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분들 그 음주운전 시장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인 거 아시죠? 굉장히 발달해 있죠.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해 있는데 우버 같은 거 우리가 훨씬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그 음주운전 시장이 엄청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뭐 그림에 보면은 여기가 강남구 신사동에서 여기인가요? 동대문까지 가는데 이렇게 누르면은 아 이거 32,000원입니다. 이렇게 딱 누르면 바로 와서 태우고 가는 거죠. 사고 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기록이 다 나기 때문에. 그래서 우버가 운전자를 16만 명을 창출하고 기업 가치가 40조가 된 거예요, 지금. 근데 우리나라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 불법 유상 운송의 일상은 우버는 영업을 즉각 중단하라. 우버는 한국에서는 안 된다. 이걸 계속 주장하고 있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의 정치인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박원순 시장이 절대로 우버를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실망스러운 겁니다. 철학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기존의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 루틴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기술이 들어오면 그거를 수용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부를 하는데 결국은
한국의 자생적인 그런 사업자를 죽임으로써 결국은 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거는요, 조선 말기에 우리가 쇄국 정책을 하면서 외국의 그런 많은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망하고 일본에 점령당하고 똑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도대체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 정치인은 택시 사업자들이 난리치면 정치 인기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황원일 씨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론이나 언론에서 이제 그 뭐냐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인들이 그 사회 그 주도적 여론에 이렇게 따라가는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걸 뜻하는데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포퓰리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겠다 이러다가 또 갑자기 반대 여론이 갑자기 강하게 되면 자신들이 추진하던 걸 완전 백지화하거나 이런 게 강한데 그러니까 좀 자기들의 이제 기존 핵심 가치 있잖아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말한 것처럼 그런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 가치를 지켜나가면서 행동하면 그 이제 반대 여론들도 그 조금씩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대보다 훨씬 더 좋은 답변해 주셔서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자친구 생기면 주세요. 지금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래서 바로 철학이 필요한 거고 가치관이 필요한 거고 통찰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예술 아카데미를 꼭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우버가 어떻게 나왔느냐? 우버는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습니다. 40조 원의 가치를 갖고 있어요. 회사 지분의 10%만 팔면은 4조가 생깁니다. 이거 갖고 어떤 짓을 하냐? 우버가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약간 고급과 저급이 있어요. 약간 싼 게 있는데 그걸 우버 X라고 해요. 예를 들면 뭐 소나타급 이하 우버 X입니다. 우버 X를 다 무료하겠다 이렇게 해요. 그런 전략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최근 지난주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한국 정부가 이걸 못하게 해. 서울시도 못하게 해. 택시 사업자들이 막 저항해. 법에도 안 되게 돼 있어. 영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돼 있어. 그랬더니 어떤 전략을 쓰냐? 우버X. 우리는 우버X라는 택시를 운영할 건데 승객들한테 다 무료로 해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 우버 다운로드 하셔갖고 누르시면 무료로 지금 집에 가실 수 있습니다. 와우. 꼭 해보세요. 와우. 근데 아직까지 초기 단계라서 드라이버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면 무료로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불법이 아니에요. 돈을 안 받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전략이죠. 그러면 택시 운전사는 어떡하냐? 우버에서 한 번 운행할 때마다 6,000원씩 줍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 그걸로 인해서 택시 운전기사를 많이, 그 우버 드라이버들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겠죠. 앱을 많이 다운로드 하게 하겠죠. 그 다음에 정부하고 협상력이 생기겠죠. 많이 생기면, 공짜인데. 그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일종의 마케팅 전략을 쓰는 겁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냐? 결국은 대한민국 정부가 집니다. 우버한테. 무조건 지게 돼 있어요. 박원순 시장 집니다. 이거. 무조건 집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대권과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슬기롭게 하려면. 중국식으로 해야 됩니다. 중국 방식. 중국은 어떻게 하냐? 우버를 허용하겠다. 그 대신 국내 업체를 육성하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택시 기사들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겠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걸로 가는데 우버를 아무리 정해봐야 뭐가 되겠어요. 영업용 택시하는 사람들의 저항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화시키고 그 대신 로컬, 국내 우버를 육성하는 게 중국의 전략입니다. 성공하고 있죠 지금.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걸 성공했죠. 아까 뭐죠? 핀테크에서도 그렇게 했고.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얼마나 형편없는 정부인지, 공무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통찰력을 갖고 있는지 볼 수가 있어요. 답답하죠. 근데 지금 정치인 중에서 우버를 도입하자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식으로 전략까지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우버가 점령할 겁니다. 우리나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배달의 민족 아시죠? 배달의 민족. 그게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이잖아요. 배달. 엄청난 이익을 가져갑니다. 그 누구죠? 배우고 나와갖고 막 광고하잖아요. 근데 마진이 너무 커요. 그래갖고 결국은 그 식당들이 굉장히 고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버가 만약에 우리나라 택시장을 장악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네들이 엄청난 돈을 빨아가는 거예요. 이런 불행한 사태를 막아야 되는데 좀 답답한 거죠. 그래갖고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다음 김범수라고 카카오톡 만든 친구가, 저건 뭐 옛날에 골프도 자주 치고 가까운 친구인데, 원래 부산에서 저 PC방 하던 친구예요. 고스톱을 무지 좋아해갖고 고스톱을 개발해갖고 얘네 한 게임을 만들었다가 이혜진 사장하고 좀 사이가 벌어져서 나와갖고 이제 카톡을 만들어서 지금 다음에 결합했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끼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IT 리더들은. 그래서 중요한 게, 도와달라는 말 안 할 테니 제발 도와준다는 핑계로 규제를 말아달라. 한국을 갈라파고스로 만드는 규제를 제고해달라. 기술을 제한하는 규제를 도입하지 말아달라.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걸 빨리 수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국형 OS를 만들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안드로이드를 인수했어야지. 왜 한국 돈으로 만드냐. 그 다음에 한국형 유튜브를 또 만들겠다고 지금 창조경제 한다고 난리치는데 100% 실패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사무관만 나타나도 입을 다문다는 거예요. 괘씸죄 걸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부 시스템이 이렇게 형편없습니다. 좀 답답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이권 집단의 변화 거부를 막지 못하면 민생도 정치도 다 망합니다. 그 이론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그래서 think different를 제발 좀 허용해 주세요. 이런 호소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좀 보면, 미국은 이런 think different 결과로 애플이라는 게 태어났잖아요. 구글, 페이스북, 알리바바 막 약진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100대 기업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는 100대 기업을 제 조사해 봤더니 삼성이 36%, 현대가 13%, SK 9%, LG 9%, 벤처는 5%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은행하고 공기업 이렇게 되는데, 상장 안 된 것까지 치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어떻게 벤처 생태계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래서 주요 기업들 성격도 보니까 삼성그룹이 18개인데 이 중에 상당 부분이 혁신경제가 아닌 이권경제입니다. 제가 지난번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생태계가 너무 어렵다는 걸 이제 제가 차기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 설명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삼성전자가 왜 위험한가를 설명드렸는데, 현대차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동차 산업에 집중해야 될 현대차가 지금 삼성동에 있는 땅을 10조 원에 삼으로써 거기다 호텔을 짓고 백화점 사업에 진출하겠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국내 이권 경제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혁신 경제를 줄이고. 근데 토요타가 82조 돈을 씁니다. 8조, 9조. 근데 우리나라 현대차는 2, 3조밖에 쓰지 않아요. 지금도 형편없이 부족한데 R&D가. 지금 호텔과 백화점에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 산업을 지금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테슬라, 아까 페이팔을 팔고 그 돈으로 하는 테슬라가 지금 대단히 약진하고 있죠. 전기차. 또 지금 구글이 무인 자동차를 개발을 거의 완료했습니다. 또 놀라운 건 애플이 자동차 산업을 시작했습니다. 현대차가 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가 망하고 현대차가 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는 이유를 알겠어. 희망이 없으니까 이렇게. 결론적으로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새로운 기업과 기업인을 탄생시키려면 다른 생각을 수용하는 제도와 문화가 필요하다. 게이도 수용하자는 거죠. 외국인도 수용하고 다른 생각을 수용하죠. Think different. 그 다음에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인재들을 몰릴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만들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